다 나름의 사정이 있죠. 군인에게 음주운전이 큰 치명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에 불가피한 사정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군사권 전문 변호사로서 해드릴 수 있는 최상의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휘계통으로 즉시 보고할 것. 결국에 나중에는 부서장님 그리고 지휘관 분이 알게 되십니다. 경찰은 군사경찰에 사건을 넘기고 군사경찰은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죠.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휘관이 알게 되었을 때 더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앞으로 닥치게 될 일이 두렵더라도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니 눈을 딱 감고 지휘관에게 문자, 전화, 여타의 방법으로 바로 알리세요. 그 지휘관도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할 시간, 보고할 내용을 드린 것이 좋습니다. 대대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경기도 연천시 친구 부친의 상가에서 집으로 가던 중 경찰에 음주운전 단속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6% 나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시간이 지나서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인적, 물적 피해는 없습니다. 이렇게 지휘관에게 보고할 때는 음주 수치, 단속 장소, 술을 마신 경위, 다른 피해 여부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정말 많은 유혹이 들 겁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든지 조사를 피할 수는 없을지. 그러나 2019년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 이후 신분을 속이는 것은 더 이상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상 공무원인 경우 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낫습니다. 셋째, 형사사건에 대비하기. 음주운전은 1회의 적발인 경우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 이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형사사건 단계에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하고 알코올 농도 수치를 다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운전 시점 그리고 음주를 측정한 시점, 이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는 경우 매우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위드마크 공식상 음주 종료 후 1시간 반이 되는 시점에 이 음주 수치가 최고치를 찍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운전을 한 마지막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를 다투는 겁니다. 이 수치가 0.08% 이상이냐, 0.08% 미만이냐, 또는 0.03% 미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 수치가 0.03% 내외를 조금 초과했거나 0.08%를 조금 초과한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꼭 다투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운전을 하던 중 옆차를 긁어서 멈추게 됐고 근데 경찰에서 출동한 시점이 거의 한 30분, 40분 뒤에 수치를 측정한 경우 이 경우는 마지막 운전 시점 그리고 음주 측정 시점에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넷째, 징계에 대비하기. 실질적으로는 징계가 문제인데요. 음주운전 0.08% 이상인 경우면 정직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최근 양정 기준이 엄격하게,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는 감경되는 것이 힘듭니다. 징계심의제대 또한 군법무관이 편성된 제대, 즉 4단급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2019년 감사원이 국방부에 대한 감사 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을 지적을 받아서입니다. 자, 징계를 대비한다면 결국 징계위원들을 설득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지금 당장 한글 파일 빈 문서를 열어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아래 카테고리별로 자신의 상황에서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기재하는 겁니다. 첫째,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대리운전 기사를 찾으려 노력을 했으나 오지 않았다. 여러 번 시도했으나 계속 실패해서 결국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그동안의 업무 공적. 셋째, 주변인 탄원서. 넷째, 가족 부양의 사정. 다섯째, 반성하고 있는 점. 여섯 번째,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으리라는 결의를 표명하기 위해서 폐차 처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폐차 처리 또는 차량 매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최대한 감봉 이하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소한 할 수 있는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대리를 4번이나 불렀으나 응답이 없었고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고 하루 13시간 부대에서 일을 해왔고 탄원서는 꼭 페이지를 매겨서 어필하고 싶은 탄원서는 몇 페이지에 보시면 누구의 탄원에 의하면 저는 평소 이러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징계위원님들에게
짚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인 의견서도 잘 안 읽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변호사님이 함께 들어가시는 경우 꼭 함께 페이지를 지목하면서 구두로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 음주를 하면 대리운전을 반드시 불렀었고 운전하면 3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대리를 이용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날만 불가피했던 겁니다. 그 외에 지금껏 법규 위반이 없었습니다. 라는 것을 어필하는 거죠. 가능하시면 이 그림처럼 A4 용지로 표지를 준비하고 카테고리별로 띠지를 부착해서 징계위원회 위원님 인원수 평균 3명에서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징계간사 1명분을 추가로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눈으로 읽는 것이 더 빠르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나를 아시는 분이 위원으로 참석하신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에 관하여 최소한으로 어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하여 온 여러분의 삶이 업무 공적이 평가절하되지 않았으면 합니다.